Hi everyone! 안녕하세요. O English 영어 원서 직독직해 강의를 맡은 신이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다 영어 독해 잘하고 싶잖아요. 그쵸? 아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독해를 정말 술술 쉽게 잘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들의 비밀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되게 궁금하시죠? 자, 오늘 1강이에요. 독해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들의 비밀이 뭘까요? 단어 실력이 좋아서? 아니요. 그렇다면 문법 실력이 뛰어나서?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독해 전략을 효과적으로 쓸 줄 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전략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독해 고수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독해를 할 때 쓰는 비밀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Secret Strategy를 오늘 이 시간에 대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자, 독해 잘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탑다운 스트래티지라는 걸 쓴다고 해요. 탑다운 스트래티지 해석하면 위에서 아래로 가는 전략이란 뜻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독해를 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쵸? 독해를 할 때 우린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탑 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머릿속을 말해요. 우리 머릿속엔 뭐가 있죠?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얻는 배경 지식, 글에 관련지어서 하는 배경 지식이 있고요. down, 밑으로 내려가면 글을 독해할 때 읽어나가는 글, 텍스트가 있죠. 따라서 top-down strategy라고 하는 것은 이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글을 읽어나가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top-down strategy, 기존의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글을 이해하는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배경 지식이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때에는 단어 실력, 문법 실력보다 더 큰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러면 저랑 작은 실험을 하나 같이 해볼게요. A little experiment. 작은 실험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소부와 두 편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이소부와 두 편을 읽고 어떤 글이 이해하기가 더 쉬웠는지 말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글은 The Ant and the Chrysalis, 개미와 번데기라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는 The Ant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배짱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 지금부터 글 두 편 읽고 어떤 글이 독해하기가 더 쉬웠다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합니다. 첫 번째, The Ant and the Chrysalis, 개미와 번데기. An ant running in the sunshine met a chrysalis. The chrysali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ant. The ant, who saw it was alive, cried, "Poor, pitiable animal!" The chrysalis heard all this, but didn't make any reply. "You lie here in your shell with power only to move a joint." Later, only the shell remained when the ant passed away again. Wondering what had become its contents, he felt something. Suddenly, he was shaded and fanned by the gorgeous wings of a beautiful butterfly. The butterfly who had the gorgeous wings said, "Behold me, your much-pitied friend." The butterfly, who could fly here and there, was soon lost to the sight of the ant forever. 네,
두 번째 글입니다. The Ant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배짱이. In a field, one summer's day, a grasshopper was hopping about and singing to its heart's content. An ant passed by, bearing along with great toil an ear of corn he was taking to his home. Why not come and chat with me? Said the grasshopper. I'm laying up food for the winter, said the ant, and recommend you to do the same. Winter? Said the grasshopper. We have plenty of food at present. The ant went on its way and continued its toil. When the winter came, the grasshopper had no food and found itself dying of hunger. While it saw the ants distributing every day corn and grain from the stores they had collected in the summer. Then the grasshopper knew. It is best to prepare for the days of necessity. 네, 이렇게 우리 글 두 편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글이 더 쉬웠나요? 개미와 번데기? 아니면 개미와 배짱이? 어떤 글이 독해하기가 더 쉬웠어요? 네, 아마도 여러분들은 두 번째 글 The Ant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배짱이가 더 읽기 쉬웠다라고 느끼셨을 텐데요. 제가 여기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두 글은요, 어휘 난이도나 문장 난이도가 아주 비슷한 수준의 글이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개미와 배짱이에 나오는 어휘나 문장 구조가 조금 더 어려웠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어려운 글을 읽으셨는데 왜 개미와 배짱이가 더 쉬웠다라고 느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의 글이 더 잘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 지식이 글의 독해를 돕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개미와 배짱이 내용은 다들 들어보셨죠?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보고 비웃던 배짱이가 겨울이 돼서 식량이 떨어지고 나니까 개미한테 가서 후회하는 내용의 이솝 우화잖아요. 자, 그런데 개미와 번데기는 어땠나요? 여러분 개미와 번데기 들어보셨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글로 읽었던 이 개미와 번데기 이솝 우화는요, 개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번데기 껍질에 웅크리고 있는 번데기를 보고 그 좁은 데서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을 하다가 나중에 멋진 나비가 된 번데기 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는다는 내용의 이솝 우화였습니다. 아마 상대적으로 개미와 번데기는 개미와 배짱이보다 좀 덜 알려져 있는 작품이라서 여러분들은 개미와 배짱이가 더 익숙하게 느끼셨을 테고 더 읽기가 쉬웠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 바로 이 배경 지식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들의 비밀을 머릿속을 파헤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 그 사람들은요, 독해할 때 글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무엇을 찾느냐? 바로 배경 지식을 탐색한다입니다. 쭉 배경 지식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읽는 글과 관련되어 있는 나의 배경 지식이 있나? 찾아보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냐면 글의 내용을 예상해 보는 거예요. 아, 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한 다음에 글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내가 예상한 내용이 맞나, 틀리나 확인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확인하면서 배경 지식을 탐색하고 내용을 예상하는 과정을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이 아니라면 예상했던 내용과 틀리게 간다면 이럴 때에는 또 다른 배경 지식을 탐색하면서 이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top-down strategy,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전략은요, 글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배경 지식을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도 앞으로 이 배경 지식을 찾아서 글을 쉽게 읽어보자고요. 아니, 근데 혹시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떡하죠? 제가 읽으려고 하는 이 글이 너무 생소한 내용이면 배경 지식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배경 지식이 없거나 우리가 예상한 내용이 계속 틀린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럴 때는 두 번째 전략을 쓰면 됩니다. 독해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 그들의 두 번째 전략을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전략은요, 바로 bottom up strategy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bottom, 아래죠. 그리고 up은 위란 말이에요. 즉, 우리말로 하면 아래에서 위로 가는 전략이란 뜻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독해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이죠? 자, 여기에서 bottom,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읽는 글, 텍스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위로 가면 이번에는 글의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두 번째 전략이 나타났죠? 배경 지식을 사용할 수 없으면 우리가 바로 이 글, 텍스트에 주목해서 글의 의미를 찾아가면 됩니다. 즉, bottom up strategy라고 하는 것은 글, 텍스트를 보고 글의 의미를 찾아가는 전략이다. 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요, 글에 나오는 단어, 문장 구조 형식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하는 전략이 바로 이 bottom up strategy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니, 근데 말이 쉽죠. 글에 나오는 걸 꼼꼼하게 분석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꼼꼼하게 분석하고 싶은데 분석하기가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어 독해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글은 독해할 때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말과 전혀 다른 언어인 영어 독해를 할 때에는 독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국어가 방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어와 영어는 구조가 전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읽어 나갈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국어가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느냐? 독해 고수들은 이럴 때 또 쓰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직독직해입니다. 자, 직독직해 들어보셨나요? 직독직해란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영어 어순 그대로 끊어가며 해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게 뭐냐면 고들직입니다. 고들직. 곧바로 읽고 곧바로 해석한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영어 어순 그대로 읽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끊어가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걸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영어 어순 그대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 예문으로 보여드리죠. I go to school with my friends every day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 나의 친구들과 함께 매일 학교에 간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난 간다. 학교에 함께 나의 친구들과 매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직독직해의 더 좋은 해석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첫 번째 아니고 바로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영어 어순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아니, 사실 딱 봤을 때는 첫 번째 해석 방법이 더 자연스럽고 매끄러워서 좀 더 잘된 번역, 잘된 해석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번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해를 잘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영어 옷은 그대로 곧바로 읽고 곧바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I가 먼저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해석했을 때 난 이렇게 해석하고 go를 간다, to school 학교에, with 함께, my friends 나의 친구들과, everyday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영어 옷은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 직독직해에 훨씬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독해 초보자들은요, 우리말과 1대1 대응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번역을 매끄럽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직독직해 할 때는 우리 영어 어순 그대로 이해하는 것, 이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영어 어순 그대로 바로바로 읽어야지 우리말로도 해석이 나중에 의미적으로 성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영어 어순 그대로 해석하는 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 끊어가면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끊어가면서 해석을 하자라고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예문. The trash can be emptied 라는 문장이 여기 나와 있죠? 이 문장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 선생님, 이것 좀 틀린 문장 같아요.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죠? 자, 이 문장 틀린 문장일까요? The trash can be emptied. 아니요. 이 문장 맞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요, 의미적으로, 어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올바른 문장인데요. 왜죠? 이 문장을 제대로 잘 끊어주기만 하면 아주 의미적으로도 어법적으로도 괜찮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문장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쓰레기통은 비워질 수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끊어드릴게요. 자, 그 쓰레기통은 the trash can 하고 이렇게 끊습니다. 그 다음에 can be emptied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the trash는 쓰레기까지 있죠? 근데 여기 나오는 can은요, 바로 우리가 보통 깡통이라고 할 때 하는 그 통을 얘기해요. 따라서 the trash can은 그 쓰레기통 이렇게 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can은요, 깡통이 아니고 조동사로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can 똑같이 생겨서 왠지 비슷한 애들인 줄 알았는데 성격을 보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알맞은 곳에서 끊어주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 제대로 끊어주면 문장 구조가 훨씬 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can be emptied 연결하면 비워질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어떠세요? 왠지 틀린 것 같은 문장이었는데 제대로 딱 끊어주기만 하니까 맞는 문장으로 이제 보이시죠? 네, 끊어가면서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문장을 끊어줄 때는 이런 식으로 의미 덩어리를 찾아 끊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나왔던 the trash can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고 뒤에 있던 can be emptied가 또 다른 의미 덩어리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선생님, 의미 덩어리로 끊어주는 게 쉽지 않은데요. 어디서 어떻게 잘 끊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직독직해를 잘 할 수 있는 팁 10가지인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